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EN셀이에요. EN셀인데 여러분들, 자, EN셀 분석을 하기 전에 시장 오늘 변동성 엄청나죠? 예, 엄청난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좀 봅시다. 자,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어때요? 이 두 종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지수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뭐예요? 외국인과 기관의 거대한 자금이 AI 반도체로 무섭게 몰리면서 시장의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영리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 갈까요? 맞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에요. 로봇. 좀 더 정확히 말하면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이 피지컬 AI와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공장 자동을 이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바로 로봇의 생명을 연장하는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최근 자동차 업계 파업 이슈나 삼성전자 파업, 그러면서 자동화 흐름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는 관련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과연 이엔셀은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 이엔셀. 그쵸? 이 회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첨단 파운드리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반도체 TSMC가 있다면 바이오에는 이엔셀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출의 가장 큰 축은 CGT, CDMO, 즉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사업입니다. 다른 바이오 벤처나 제약사들이 치료제를 개발하면 이를 고도의 기술력으로 대신 안전하게 대량 생산해주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죠. 국내 대기업 제약사는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들까지 줄지어 이엔셀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샤르코마리투스 같은 희귀질환 세포 치료제를 신약 개발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결국 이엔셀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차세대 치료제를 대신 만들어주는 안전적인 제조 인프라 매출을 바탕으로 대박 가능성이 있는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까지 양손에 쥐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엔셀의 주가는 그냥 반등 없는 하락이죠. 그냥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최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터졌는데요. 자, 뭐냐면 미국 탑티어 유전치료제 전문기업 안델린 바이오사와 40조예요. 40조 원의 북미 아시아 글로벌 시장 공동 영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최고 수준의 바이럴 벡터 생산 역량을 가진 안델린과 이엔셀의 세포 치료제 인프라가 결국 결합되어 글로벌 수주 랠리가 가시화된 거죠. 둘째는 인게니움 테라피틱스의 엔게이 세포 치료제죠.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미국 임상시험용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까지 연이어 체결하면 실질적인 글로벌 매출 모멘텀을 증명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볼 긍정적인 이슈는 주가를 누르던 악성 매물 소화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이 되었다는 거고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 반면 리스크 이슈로는 고성장 산업 특성상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비 지출로 단기적인 재무제표상의 단기 순이익 턴어라운드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돼요. 즉 이번 이슈는 굉장히 바닥을 칠 중요한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엔셀이 가진 구조적 강점은 뭘까요? 이엔셀이 가진 구조적 강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국내 유일 수준의 트랙 레코드와 대기업 네트워크죠. 예, 이엔셀은 삼성 서울병원 학내벤처를 시작해서 국내 최정상급 병원 및 대기업들과 굳건한 임상생산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고요. 둘째, 하이브리드 사업 모델의 차별성입니다. 단순 위탁 생산만 하는 CDMO 기업들은 마진율이 한계가 있지만 이엔셀은 뭐다? 차세대, 여러분들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엔셀은 뭐예요? 예, 차세대 CMT 치료제, 유럽 EMA 희귀의약품 지정 및 글로벌 임상 이상 진입 등 고부가 가치 신약 파이프라인을 내조하며 밸류에이션 승수를 높이고 있고요. 셋째, 글로벌 인증을 완료한 기업이죠.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최근 일본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특정 세포 가공물 제조치를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글로벌 규제 기관의 문턱을 이미 넘어서서 아시아 크로스보더 사업의 독점적 위치를 점하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비상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본계약 수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델린사와 아시겠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제 차트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예. 아, 정말 많이 할게요. 저는 얘가 15,000원이라는 가격이 엄청나게 중요한 가격대거든요. 얘가 공모가인데 여기가 이탈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급락하는데 급락을 하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 어디냐면 여기에요. 최근에 하락했던 이 자리죠.
그렇죠? 이 자리 고점 저점 절반 단기적으로는 한 9,200원 있죠. 여기가 안착을 해야 우리가 조금 공략을 할 만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매수하지 마시고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ENCL은 여러분들 단순히 유통 물량이 떨어졌다거나 단순 바이오 테마로 올랐다고 가볍게 볼 종목이 아니죠. 내 계좌의 평단가가 상장 초입 고점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이번 글로벌 계약 뉴스를 보고 신규 타점을 노리는지에 따라 가격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외국인과 기관의 실시간 매집 평단가 추정치, 글로벌 본계약 체결 예약 시점, 그리고 향후 변동성을 방어하기 위한 명확한 가격 지지선을 상세한 대응 리포트로 구축해 주었습니다. 내 평단가가 딱 맞춘 시크릿 리스크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 아니면 ENCL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에도 다루지 못한 구체적인 가격 구간 전략과 핵심 가이드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반도체 다음은 로봇의 배터리주를 사야 돼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재료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